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정치관계법은 선거 부정 및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공명정대한 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법적 토대입니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치관계법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정치인, 보좌관 등 정치 관계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새롭게 진행을 맡은 고현준입니다. 특히 정치관계법에 대해서는 저도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판정법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허보윤 서기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전 중앙지검 검사 출신의 변호사시죠. 김영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서울신문의 허백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특히 이 공약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본격적으로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정법 시작합니다. 사전 선거운동, 흑색선전, 군품 제공 등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혼탁했던 2018년 6.13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전체 선거법 위반 사례 중 허위사실 공표, 비방이 33.8%로 가장 많았다. 과연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에 해당되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실 선거철이 되면은 가장 대표적인 선거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이 허위사실 공표죄였던 것 같아요. 일단 선거 범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어떤 선거 범죄가 되는지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선거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의 목표는 당선되는 거죠.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낙선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네. 예,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진실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알리는 것.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라고 합니다. 사실은 결국은 유권자들이 선택하는데 이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속속들이 알기 힘드니까 적혀있는 내용들 보고 판단하게 될 텐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지지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이 이렇게 공표가 되고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굉장히 큰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렇죠. 네.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의 업적을 이렇게 약간 부풀리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방 후보를 뭐 중상모략한다든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 좀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업적을 부풀리는 경우와 아니면 상대방을 좀 중상모략하는 것 어때요? 이런 것들이 좀 나누어질 것 같은데 호 기자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은 교묘해지는 이제 선거 범죄 유형 중에 하나는 자신이 한 일은 맞는데 그 한 정도를 부풀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에 예산을 따냈다 아니면은 정책을 내가 만들었다 하면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럼 그 절차에서 이 후보자가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한 일을 조금씩 또는 많이 부풀리는 게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요즘은 뭐 소위 말하는 그 사실관계 확인, 팩트 체크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언론이 팩트 체크를 하면서 그 언론을 보는 국민들은 그걸 보고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거 때 특히 팩트 체크에 대한 보도 욕구도 높아지고요. 또 저희도 이제
다른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때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제 팩트체크 보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학력이나 아니면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 경력을 좀 뭐 과장했다거나 허위로 이렇게 공표를 했을 때는 발견하기도 쉽고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기도 쉽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업적이나 공약에 대해서 그 과장을 한 경우에는 사실은 언론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관여한 거는 맞는데 뭐 정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뭐 5급 공무원을 만났는지 아니면은 뭐 장관을 만났는지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후보자 스스로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당선될 욕심에 혹은 상대방을 낙선시킬 욕심에 거짓말을 만약에 해버렸다면 이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제대로 따져보기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그 허위 사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건 가장 그 정치인들에게는 쉬운 방법이거든요. 유권자를 현혹시키는 그런 방법이죠. 네. 유권자를 현혹시키게 되면 그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는 한 번밖에 없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실관계 파악에도 오래 걸리고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거의 결과를 되돌이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재판을 통해서나 결국 되돌이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이 그 허위 사실 공표, 그러니까 거짓말로 인해서 속아서 어떤 후보자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 피해는 다시 유권자들에 돌아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제도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흑색선전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선거철마다 빠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불신이라는 게 생길 테고 그러면 이런 불신이라는 걸 없애려면 소위 말하는 수사기관들, 검찰도 예컨대 이 부분들을 지켜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처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는 항상 이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엄격하게 대처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돈이 관련된 선거, 그다음에 거짓말 선거, 이 두 가지는 모든 선거 때마다 항상 수사기관에서 아주 중대한 이 항목으로 찝고 항상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 때가 되면 검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나 이런 유관기관들과 어떤 대책회의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어떤 이번 선거에서는 뭘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를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긴밀하게 상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검찰 내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선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을 더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이러한 점을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관심 있게 보자, 네. 이런 기준도 마련하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떤 처리 기준에 처리하자 이런 기준도 마련한 다음에 그걸 또 내부 수사하는 뭐 검사나 또는 경찰과 그런 기준도 다 공유하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 범죄에 아주 엄정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범죄입니다. 네. 어느 지방에서는 뭐 30만 원인데 구속이 되고 어느 지방에서는 100만 원인데 구속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이 무슨 뭐 지역적으로 뭐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통일적으로 균형 있는 사건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거사범수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이 조직 간, 기관 간의 그 협조도 필요하고 검찰 내에서도 전국적인 형평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협조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무겁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유권자의 제대로 된 선택을 방해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거권이 없을 때 생각해보면 우리 마을에 누가 다리를 놔줬다더라. 뭐 아니면 뭐 도로가 생겼는데 누가 어떻게 해줬다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고 대표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제 현수막에 봐도 어떠한 개발 사업, 뭐 지역 일꾼 누가 해냈습니다. 뭐 이런 문구들이 많은데 이런 거 흔히 볼 수 있는 광경들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현역 정치인들이 이제 다시 선거에 나갈 때는 우리 지역에 뭐 도서관 유치했다, 뭐 학교를 가져왔다, 뭐 예산을 뭐 100억을 유치했다 이런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중앙 정부의 정책인데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뭐 아동수당 지급 이런 것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 뭐 기여, 뭐 관여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원래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 그쵸, 뭐 이런 뭐 얘기. 예.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도
또 자기 이름 딱 걸어가지고 뭐 축하합니다인데 마치 이렇게 얼핏 진짜 운전하다 지나가고 보면 저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 하는데 뭘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온갖 그 정부 정책에 그렇죠. 약간 숟가락을 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선거철에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선거철에 등장하는 후보자들이 본인의 업적이라고 이제 내세우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좋겠죠. 사실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이걸 뭐 업적을 부풀렸거나 아니면 이제 자신이 한 게 아닌데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 과거 일 뭐 이걸 공약을 자기가 지킨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판결들이 있었겠죠. 지금까지 있었던 사례들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결은요. 그 후보자의 당선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네. 당선될 목적으로 내가 뭔가를 했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이 돼서 유죄인지 그것이 문제됐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지금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됐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재직을 하다가 이제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이제 또 나올 생각으로 이제 당선이 될 목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통행료를 폐지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겠죠. 그 주무부처가 건설교통부였는데 건설교통부 측으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홍보를 한 겁니다. 보도자료, 뭐 현수막 이런 걸로 다 홍보를 한 사건이었죠. 그랬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거는 건설교통부에서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통행료 폐지를 검토해보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후보자는 그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건설교통부에 확인해봤더니 약속을 해준 적은 없고 검토해보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 네.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실이 정말 허위 사실인지, 통행료 폐지를 약속한 것과 검토해보겠다. 이게 다른 사실이라서 허위 사실인지. 그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공표한 이 국회의원이 이 허위 사실인 것을 알고 했는지, 그러니까 고의가 있는지 아닌지, 아하. 예,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 중요하네요. 그 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는 검토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마치 약속한 걸로 착각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인 걸 모르고 만약 말했다면 고의가 없어서 이거는 범죄가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말씀드린 허위 사실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의미인데 그 건설교통부에서 얘기하는 검토해보겠다 이런 거는 원론적이고 유보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이 이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는지.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건설교통부가 약속한 줄 알았다. 허위인 걸 몰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법원은 이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위인 걸 알고 공표한 거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피고인이 보도자료 같은 거 작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건설교통부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건설교통부 측에서 난색을 표한 거죠. 그렇죠. 우리는 검토를 해보겠다 한 거지 약속하겠다고 한 적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했다고 홍보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피고인은 역시 알고서 허위 사실인 거 알고서 공표했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 업적을 부풀려서 말한 판례들이 많죠? 예, 그 특정 정책을 추진 중이었던 것일 뿐이고, 이번에 또 추진이란 네, 추진 중이었을 뿐이고, 이제 어떤 주부처의 승인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도 이게 확정됐다, 뭐 네.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한다거나, 또 뭐 지하철 노선 연장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지역에.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뭐 결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뭐 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하고 뭐 연장을 해보자, 뭐 이런 정도 얘기가 오간 정도, 협약이 있는 정도. 그러니까 연장이 결정된 건 아닌데도 연장이 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린벨트 해제.
이거 되면은 굉장히 그것도 지역 지역에서 발전에 엄청난 이슈죠. 예, 엄청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절차가 많이 있을 텐데 그린벨트를 조건부 해제 의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해제가 되는 건 아닌 건데 마치 해제가 된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막 붙이고 그런 것도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어떠세요? 이 지금 내용에 대해서 우리 김혜민 변호사도 좀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허위냐 아니냐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가 이게 결국은 이런 죄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걸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판을 할 때도 판단할 때 아주 주된 기준이 그러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그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느냐. 통행료 폐출 약속받은 거하고 가서 협의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속받았으면 저분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말을 하다 보면 뭐 딱 그 말만 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이든 뭐 어떤 후보자들이 이러저러한 얘기를 길게 많이 할 텐데 그중에 그러면 사소한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어떤 경우는 약간 과장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것도 다 그럼 뭐 허위사실 뭐 공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발표한 내용의 주된 부분 중요한 주된 부분이 거짓이냐 여부가 이제 가장 이제 판단의 근거가 될 말하자면 것입니다. 맥락을 잘 살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그게 약속하는 말로 알아들었다 이런 변명을 이제 하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변명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회의원이 누굴 가서 지역의 기관장을 만난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기관장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그렇죠. 낮을 겁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잘 검토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걸 나가서 뭐 약속 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뭐 누가 봐도 이건 좀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들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뭐 하얀 거짓말 이런 것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선거철에서 거짓말이라는 건 좀 결이 다르죠. 선거철엔 적어도 이렇게 허위 공약을 얘기한다든지 거짓말하는 것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런 허위 사실 공표죄라는 이 선거 범죄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없어지게까지 하시려면은 뭐 신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없어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당장 일단 선거에서 이기는 전략으로는 상당히 비용 대비 효율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또 재판 받고 직이 상실되는 형을 선고받고 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다 근절된다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다만 그러나 이 허위사실 공표 이런 행위는 반드시 외부적으로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요즘에는 무슨 유튜브라든가 또는 SNS라든가 이런 데도 그 공표된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사후에 반드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수사가 개시되면 허위인지 여부 판별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법도 많이 발달되어서 포렌직을 통하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휴대폰에 주고받은 내용, 메일 주고받은 내용, 아까 선관위에서 말씀 설명하시듯이 다시 주무부처에 전화해서 물어봤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난다. 이거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반드시 검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일선에서 취재 활동을 하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선거철마다 너무나 자주 보던 일이라서요. 맞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좀 유권자들께서 일단 자랑하는 후보자는 조금 의심부터 하시고 봐야 현혹되지 마시고 그래? 100억을 따왔다고? 그 100억이 정말 변호사님 말씀처럼 자기 돈도 아니고 어떻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에서 꼼꼼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국회의원이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야 되고 이제 문제가 있으면은 언론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보와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허 기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결국 이게 후보자에게 너무 큰 유혹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도 조심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유권자들도 같이 이제 검증을 이제 하는 거죠. 검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많아졌기 네네. 때문에 유권자들이 검증을 이제 조금 하시면 이제 후보자도 같이 조심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그 유권자들의 그 올바른 그 판단과 선택을 돕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공약 알림이 사이트에서는 정당의 정책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공약 그리고 직접 공약을 제안할 수도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니까 이런 거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밑에 자막으로 이 사이트들이 다 소개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권자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뭐 공약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범죄 행위가 된다라는 사실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선거철 되면 또 하는 많이 표현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책 선거라는 겁니다. 이 공약, 제대로 된 공약을 내세워서 이것으로 경쟁하는 선거, 정책 선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책 선거라는 것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고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정책 선거 중요합니다. 결국은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그 합리적인 선택의 근거가 그 어느 후보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책 선거가 중요할 텐데 당장 당선되는 데는 정책보다는 돈이나 또는 거짓말이 훨씬 그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그걸 가리는 방법은 결국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더 고민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흘려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선관위에서 말씀 주신 알림이 사이트에 가서도 보시고 그것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만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허배경 기자는 어떠세요? 이게 정책 선거라는 게 자리 잡게 되면 뭐 기자분들도 취재하기 좀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아니면은 선거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거 이후에도 실제로 이제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때 말했던 것이 사실이었는지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보도 중에는 이제 매니페스토라고 해서 이제 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단체도 있고 또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약 이행 과정,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서 이제 그 다음 선거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고 저희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경마식 보도라 그러죠. 누구 후보 몇 퍼센트, 누구 후보 몇 퍼센트 이것만 경쟁적으로 막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느 지역구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 위주로 이렇게 보도들 많이 나오게 되는데 또 독자들이 그런 걸 찾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정책 위주로 공약에 대한 얘기로 이 선거판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허석위관께서는 어떻게 정책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후보자가 내세우는 걸 보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당선됐을 때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것이 후보자의 뭐 공약 그리고 후보자가 내세우는 정책 그런 것이 정책 선거이겠죠.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 판례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죠. 우리 허변 소경관부터. 예, 허위의 사실,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선거를 치르겠다. 선거도 결국 어떤 경쟁하는 거죠. 상대 후보자가 있고 이제 후보자가 있고 경쟁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당선을 하고 표를 받고 이런 건 이제 공정한 선거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페어플레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점에 이제 옛날처럼 거짓말로 유권자를 속여서 이렇게 뭐 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되고 이제 굉장히 이 중대한 선거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떤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 기자님은요? 네, 아마 후보자들은
작은 욕심 또는 뭐 사소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할 겁니다. 뭐 한 건 맞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추진하고 노력한 건 맞으니까 뭐 확정됐다고 살짝 부풀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할 텐데 그 사소한 한마디 그다음에 뭐 글 한 줄이 사실은 유권자들의 신뢰를 바로 깨트리는 결정적인 그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는 워낙 유권자들께서 이제 선거 끝났다고 한 표 찍었다고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추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SNS도 워낙 활발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좀 갈수록 더 이제 정책 선거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네. 팩트 체크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소해도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 선거 범죄란 얘기를 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국회의원 뭐 그렇게 유권자들이 원하지는 않겠죠. 예. 우리 김영민 변호사는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또 느낀 것이 이 거짓말 선거 이제 세상이 더 바뀌어서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처벌된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기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셨듯이 이제 그 유권자들이 사후에 또 체크를 열심히 하신단 말이죠. 꼭 무슨 수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도 뭐 SNS를 통해서도 검증을 상당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눈앞에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당장 뭐 당선이 될지 모르지만 아주 훅 가는 수가 있다. 완전히 가는 수가 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된 선거 범죄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선거철마다 흑색선전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을 선택하고 투표할 때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지, 제대로 된 공약이 있는지 꼼꼼하고 스마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후보자들 얄팍하게 표 한 장 더 얻으려는 거짓말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 개발하시고 좋은 공약 만들어서 이 후보자들이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오늘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